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데뷔 15주년 아이유 팬 콘서트 열다. 와, 가수 아이유가 벌써 데뷔 15주년이에요. 지난 주말에 팬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요. 네, 가수 아이유 씨는 이제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현재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5년 지나도 여전히 국민 여동생이잖아요. 네네. 이제는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이 더 걸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서울 체조 경기장에서 데뷔 15주년 기념 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2019년 데뷔 11주년 팬미팅 후 4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이벤트였습니다. 공식 팬클럽 유엔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예매 시작부터 전선 매진으로 당시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3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팬 콘서트는 아이유 씨가 데뷔 후 처음 시도하는 형식이자 팬미팅과 콘서트 그 중간의 무드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역시 아티스트인 아이유 씨와 팬클럽 유엔아를 합친 이름이죠. 아이유에나라는 유니버스 안에서 함께 유용해온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거 티켓팅에 성공해가지고 좋아했던 지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스토리에 인별그램 스토리에 막 올리더라고요. 콘서트 현장 모습을. 또 그것만 봐도 왜 아이유 씨가 콘서트 장인이라고 하는지. 아까 막 종이 쏟아지는 거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네네네. 그거를 오롯이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팬 콘서트 정말 굉장하게 꾸몄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처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히트곡인 셀러브리티를 부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객석에 자리한 팬들이 공식 응원봉의 다채로운 불빛과 뜨거운 함성으로 반겼습니다. 이후 비밀의 화원, 삐삐, 블루밍, 반편지, 마음 등 친숙한 히트곡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또 팬들이 그동안 가장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곡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현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던 곡인데요. 하바나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뜨겁게 했고요. 팬들과 소통하는 토크 시간을 가지면서 발군의 토크 진행 실력을 보여준 것 외에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로버, 캔디 등의 커버 댄스도 다채롭게 또 보여줬습니다. 이 캔디 영상 같은 경우에 저도 SNS에서 접했는데요. 굉장히 파워풀한 퍼포먼스더라고요. 아니, 아이유 씨가 워낙 팬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잘하기로 유명한 또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데뷔 15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팬들을 향한 어떤 그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이유 씨는 엔딩곡에서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고요. 또 앞으로의 15년에 또 15년 후에 만나자라는 인사를 하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팬 콘서트 직후에 아이유 씨는 태어나길 잘했다라면서 짧고도 강렬한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이유 씨는 공연 당일 굿즈가 담긴 역조공으로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했고요. 공연 이틀 동안 다른 곡을 성공하고 1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꽉 채운 팬 서비스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이유 씨와 팬들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축제회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유 씨 하면 어디 해외에 갔다 올 때도 꼭 그렇게 팬들 주려고 초콜릿, 사탕, 선물을 그렇게 사오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콘서트에 온 많은 팬들을 위해서도 역조공, 선물을 또 준비를 했네요. 또 아이유 씨 하면은 자신과 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번 콘서트에 앞서 이 데뷔 15주년을 기념해서 또 기부를 했대요. 네, 아이유 씨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선행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이죠. 데뷔 기념일에 맞춰서 아이유 씨와 팬클럽 유엔아가 합쳐진 아이유에나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한국아동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총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이유 씨가 이번에 건넨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및 여성암 투병 환자들, 전국 아동복지시설 중 태풍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곳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발달센터 리모델링 등 더 나은 치료 환경 조성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팬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친 아이유 씨는 지금 박보검 씨와 함께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촬영에 한창이거든요. 예. 네, 데뷔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또 15년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이유 씨 데뷔 30주년, 40주년 맞을 때까지 좋은 음악, 좋은 연기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걸 왜 해요?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아빠로 돌아온 송중기. 와, 배우 송중기 씨가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또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네, 송중기 씨는 지금 현재 아내 KT 씨와 아들과 함께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영화 화란을 위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반려견 날라와 함께 했는데요. 송중기 씨는 최근 언론 시사에 이제 결혼에 이어서 등남까지 개인사로 큰 축하를 받은 것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줬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기쁘다라면서 많이 축하해준 만큼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 첫 아기라서 아기가 이렇게 크는 줄 빨리 크는 줄 몰랐다라고 전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아기의 이름은 영어 이름 그리고 한국 이름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언론 공개는 조금 꺼려해서 네. 아. 또 지켜줘야죠. 비밀로 지켜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네네. 영화 화란 홍보를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 결혼과 육아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송중기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이제 결혼하면서부터의 이야기부터 이제 아들을 얻고 아빠가 된 이제 과정까지 모든 과정들에서 털어놨습니다. 네. 송중기 씨는 먼저 아내가 지금은 배우 활동을 안 하는데 칸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에 나보다 훨씬 먼저 갔다 온 친구다. 항상 들뜨지 말라라고 하더라라고 전했고요. 네. 아빠가 된 후 달라진 마음가짐에 대해선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막 이제 3개월이 지난 시기라서 뭔가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면서 아기를 보고 있으면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라고 전해서 웃음을 불렀습니다. 또 송중기 씨는 이제 아내 KT 씨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분노했던 게 맞다라고 밝혔고요. 많은 분이 와이프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더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 여성을 놓고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쏟아지니 이제 솔직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도 그런데 와이프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싶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자신의 반응과 달리 성숙하게 대하는 이제 아내를 보고 반성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송중기 씨의 모습이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 송중기 씨 또 영화 홍보로도 굉장히 바쁠 텐데 그 와중에 결혼식 사회도 봤다고 해요. 누구 결혼식이길래 송중기 씨가 사회를 봅니까? 그러니까 홍보 업무로도 너무 바빴을 예, 텐데 또 이제 결혼식 사회로 나섰습니다. 네. 사회자로. 네, 지난 24일에 기상캐스터 출신 배우죠. 안혜경 씨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날 결혼식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안혜경 씨의 반쪽이 바로 송중기 씨 주연의 드라마 빈센조의 송묘훈 촬영 감독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드라마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우정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에 안혜경 씨는 송중기 씨가 연극 독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왔다고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 화라는 송중기 씨가 노 개런티로 출연을 해서 화제를 얻고 있는데 곧 개봉을 앞두고 있죠. 네, 앞서서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이제 공식 초청이 돼서 이제 첫 선을 보였었는데요. 예. 국내에서는 10월 11일 날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화라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영규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만나서 위태로운 세계에 함께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 드라마 장르의 영화인데요. 네네. 송중기 씨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송중기 씨는 정말 너무나 욕심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주인공, 분량 이런 거 전혀 상관없었고 개런티도 안 받았는데 그런 걸 따지겠냐라는 농담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배우로서 정말 잘 표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정말 큰 작품이었다라고 전하면서 본업의 진심인 마음을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네, 영화 화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무슨 일이야? 뭐라고? 내가 죽이진 않았고 옮겼어.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죽었어.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나는 애초에 라는 사람을 몰랐었고 오늘 처음 알았지. 어제 처음 알았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니가 죽었어? 아니, 혼자 죽었어?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누가 죽였는데? 모르는 사람. 남자애. 여자. 마지막 키워드 살인마 정유정의 목소리 악인 취재기 공개 임박. 자,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의 실제 통화 음성이 담긴 영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이게 곧 공개될 다큐멘터리의 일부라고요. 네, JTBC 뉴스룸 탐사보도 취재진이 만든 이제 악인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가 이제 웨이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악인 취재기. 네, 악인 취재기죠. 네,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공개되는 악인 취재기는 온갖 의혹으로 이제 악취나는 사건 현장에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악인들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매주 탐사보도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팩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악인들의 잔혹한 민낯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악인은 과의 앱으로 유인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토막살인한 정유정입니다. 예. 정유정 편에선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정유정의 범행 전후 목소리가 생생하게 공개됩니다. 정유정이 체포된 직후 이송되는 호송차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한 녹취 파일이 대표적인데요. 앳돼 보이는 외모와 달리 태어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는 정유정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을 오싹하고 섬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잠깐 듣기도 했지만 너무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나 음성이 많이 담겼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정유정 씨의 목소리가 담긴 그 티저 영상이 웨이브와 이제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자신이 저지른 토막살인의 현장을 침착하게 알려주는 정유정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할 정도였는데요. 웨이브에서 단독 방영될 정유정 편에서는 이 사건의 트리거로 불리는 범행 3일 전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정유정의 목소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악인 취재기는 정유정 사건 외에도 성착취를 하는 사이비 교주와 두 얼굴의 키다리 목사, 필리핀 교도소의 마약왕 등 강력 사건과 이에 얽힌 추악한 실체를 추적하는 리얼한 취재 과정을 차례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악인 취재기, 줄여서 악취라고 줄여서 불러서 악취나는 범죄 현장을 심층적으로 파고든 그 다큐멘터리군요. 이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황소영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